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이 시간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에서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각 구의 구청장들과 함께 우리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방향에 대한 계획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김대근 사상구청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할 박철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함께 1주년을 맞이한 우리 청장님의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상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구청장 김대근입니다. 작년 7월 민선 7기 사상구청장으로 취임 후 새롭고 강한 우리 미래 100년 사상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여러 주민들과 함께 만나고 교감하면서 부지런히 뛰어다닌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는 우리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만나고 느끼고 그런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1년 전 여러분과 약속한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실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꾸준히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주년 별도의 기념식 없이 평소처럼 또 우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신 걸로 아는데요. 1주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 두세 달 정도까지는 조금 시간이 가는 걸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거의 나진 않습니다. 나지 않고 1주년 정도 1주년 때 우리 직원들과 또 소통하는 자리가 주요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나가서 국민들께 좀 인사드리고 그렇게 조촐하게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의미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셨는데 지역의 어르신이나 주민들께서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뭐라고 한 말씀을 좀 해주시던가요? 이제 자주 뵈니까 낯이 좀 있고 그렇죠. 정도 좀 드시고 하셔서 농담도 좀 해주시고 또 이제 평소에 또 가지고 계시던 생각들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여튼 그렇게 모나게 못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더욱 잘하라는 인사 정도 그렇습니다. 네. 1년 전에 취임사에서 사상의 대표 영업사원으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1년이 지났는데 영업 실적이 어땠는지 좀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1년 하루하루가 다 의미가 있으셨겠습니다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1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 영업사원이 되겠다 사상에. 그래서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사상을 많이 팔았고 또 수익도 제법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근간에 있었던 우리 부산구치소 강서구 이전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와 법무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이제 처음 단추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부선 재화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산시와 또 진구, 북구 저희들 사상구가 작년 5월 30일 날 우리가 공약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예비 타당성 35억을 확보를 해서 시작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신경을 썼던 우리 사상의 아이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무상급식 고등학교 그다음에 교복 지원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공약을 내세운 곳이 저희하고 한두 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가 돼서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전격적으로 부산시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점 그런 부분들 열거를 하자면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제 사상구 수건 사업이고 또 구청장 핵심 공약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이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이제 강서구로 이제 이전될 계획인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문제가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강서구로 이전이 된다면
그쪽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이제 그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계고, 그다음에 강서 쪽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위치나 뭐 또 그쪽에도 반미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부산시와 법무부 그리고 강서 쪽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부산구치소 부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도 부산시와 그리고 우리가 소재하고 있는 사상구가 좀 더 면밀하게 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리고 40한 6년 정도 동안 우리 사상구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좀 더 이렇게 수기하고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과정에서 46년 동안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들이나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익적인 차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쪽 주변에 잘 아시겠지만 구치소 그 자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들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변화와 관계없이 좀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충분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그 부분을 모토로 해서 세밀한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네. 도시 재생도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네. 하실 것이다. 그렇게 보면 또 사상구 쪽에서 이제 경부선 지하화 요 문제도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되는지 그 사항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부분처럼 에타 35억 원을 확보해서 기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장기간에 또 기간이 걸릴 것인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청사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부산 진역에서 저기 구포까지 한 13.7km 정도 되는데, 우리 사상구가 약 절반 정도, 한 7km 정도가 물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그 철로로 인해서 우리 구가 단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절된 부분들이 추진이 되면서 회복될 것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치소 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주변 환경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네. 저는 꿈꾸고 있는 게 서울의 경의선 부지, 그 부지가 이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공원화되고 일부 지역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사상이 많은 평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조 환경들, 주택지 부분들은 거의 이제 산 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부선 철로 부분이 상당히 양지가 바르고 향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공업지역은 공업지역대로 재생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경부선 지하가 된다면 그 부지 주변으로 해서 정조 환경들이 좀 개선이 돼서 이렇게 이쪽 부분은 주택, 삶이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직업에 있는 공간, 뭐 이런 형태로 되어간다면 아주 좀 조화롭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 사업의 진행 과정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선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민선 7기 이후 이제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이 축소되는 건 아니냐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초창기 이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큰 사업이 그렇게 가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께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지금 주민들, 사전 구민들께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어떻게 되는 과정입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민선 6기 때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놨다면 이제 자리를 편한 거죠. 뭐 이렇게 하겠다 정도의 청사진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 나가고 또 국민들이나 또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도시 재생에 맞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 좀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일부 그런 과정을 한 10월 정도로 도시 시행 재생 시행 계획을 한 10월 정도로 대충 마감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과정이 정도 지나면 저희들한테 또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좀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선 7기에서도 민선 6기가 하던 사업 주요 사업들은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실속 있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상구 쪽을 지나다 보면 그 사상 터미널 앞쪽에 참 많은 분들이 오가고 네. 또 역시 사상구청에서 여러 가지 뭐 봄꽃 행사라던가 국화 전시회 등 많은 행사들을 하고 계신데 그 구간에서 새벽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공사로 인해서 늘 네. 좀 정체의 몸살을 맞습니다. 앓고 네. 있거든요. 이런 공사 부분은 언제쯤 조금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다니실 수가 저도 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 구간 자체가 사실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네. 공사 구간으로 인해서 사실 도로가 많이 넓은 편이 아닙니다. 네네. 우리 사상구가. 그래서 거의 뭐 점령을 다 하다시피 해서 그 주변에 계신 그 상권이 지금 거의 참 이게 힘든 네.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 여건상 도로를 확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교통공사 쪽에다는 계속적으로 그 구간만큼은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네네. 전체 구간의 교통 일정을 맞춰서 가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은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 그래서 원상복구를 좀 해서 기존 주민들이 상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적으로 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사상구 하면은 뭐 지역의 특성상 악취라던가 미세먼지 등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뭐 제가 사실 이제 한 11살 때 사상으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사를 네. 왔는데요. 지금 한 43년째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부산시에 어떻게 보면은 산업을 주도했던 곳이 우리 사상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우리가 발전되면서 같이 이렇게 변화되고 환경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뒤처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하겠지만 정말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그래서 구에 들어와서도 우리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135건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쪽 근간에는 한 66%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뭐 올해는 한 9건 정도밖에 민원이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환경적인 부분에 관심 그리고 또 기업체의 또 의식 개선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의 또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환경이 좀 나아지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환경통합간제센터를 열었습니다. 네. 예, 그 우리 직원분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특별히 요것에 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이제 악취, 그 다음에 미세먼지, 수질까지 모니터링하고 또 실질적으로 원격으로 고집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서 환경적인 면에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한 뭐 구에서 개선을 하고 강화하고 이런 걸 떠나서
또 기업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많이 변화됐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여러 단체에서든 어떤 부분들 환경 활동을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됨으로 인해서 사상 환경은 계속 개선될 것이다.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을 자꾸 어둡다, 회색 도시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야기 드릴 때마다 네. 조금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1년간 교육 분야에 있어서 좀 변화된 부분 또 앞으로의 어떤 모습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묻는 질문마다 이게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가 중요한지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저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만큼은 아주 혼신의 힘을 네. 정말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노력을 하면 가시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소리들이 너무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진짜 우리 예전에 어릴 때는 이렇게 가까이에 또 우리 아기를 품은 이제 산모님들도 자주 뵙고 했는데 네. 요즘은 그분들 뵙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면은 와,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뭐 초등, 중등 다 이렇게 컸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첫째는 행복하고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게 모토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한 아이가 교육 문제로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최소 3명, 아버지, 엄마, 뭐 네. 형제까지 치면 4-5명 정도가 사상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인구가 결국은 나가게 되면 모든 영향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은 네, 네. 뭐 잘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상구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겠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 유아기 때부터 키우기 시작할 때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이런 부분들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공립 그 어린이집 전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지원을 받고 또 이렇게 어느 규약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잘 못 내셨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근데 한두 군데 해보니까 상당히 이게 호응도 좋고 이게 공신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제 개선들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사실 뭐 얼마 전에 조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네.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대다수 부분들이 정말 아이를 키우는데 혼심을 힘을 다해 주시고 제 아이도 하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려면 힘든데 그 다른 애를 갖다가 그 키우고 네. 케어해 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분들한테 첫째는 좀 자긍심을 드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정책도 좀 펴고 또 예산도 또 나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육청하고 저희들 구하고 좀 매칭을 해서 다행복지구라는 그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학교마다의 좀 특성을 살려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좀 지원하고 학교의 재량에 최대한 제가 맡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그만큼 구에서 관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공약 사항의 무상급식, 교복 지원 뭐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이만큼 아이들에 대한 케어를 하고 있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너무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지만 저희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저희들이 뭐 예산도 확보하고 정말 이 예산들이 제대로 쓰이게끔 피부로 와닿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례동 지역에 이제 아파트 신축 네네.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민원을 이제 사상구에서는 해결을 했어요.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겠다. 네. 결국은 이제 건축과 교육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참 이게 제가 참 뜻깊고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민선 7기 들어오기 전에 그 지역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원의 문제,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에 아이들의 뭐 생활권, 교육권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민선 6기 때 이제 뭐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주택가, 학교,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중간에 한 20층짜리 정도 아파트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이 실질적으로 보행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다니기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동주초등학교, 주례여중, 동주중학교, 그다음에 럭키 아파트, 그 벽산 아파트 이렇게 완전 그런 자리인데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 곳에 계신 우리 주례동 주민들께서 정말 그 추운 날씨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사상구청과 교육청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보고 같이 민원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미력하지만 제 나름의 노력을 좀 보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주민하고 약속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뭐 제가 지킬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는 계속 제가 마음을 담고 있었던 부분인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구정이나 뭐 재정이나 이런 사항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제가 제의를 했죠. 기감실에 이거 우리가 좀 삽시다. 살 수 있으면. 그리고 주민들도 이렇게 반대를 하시고 사업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데 과연 좀 설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은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느냐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한번 그래도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네. 여러 차례 이제 사업주를 만나서 좀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갈등도 해소가 되고 또 제가 공약했던 우리 사상 제2도서관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기쁘고 이런 재미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그러면 이런 재미 하나 더 드릴게요. 진행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상 교통 참 안 좋습니다. 뭐 결국은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 하도 공사가 많으니까 원스톱으로 짜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광역 이제 교통망 조금만 참으면 이제 결국은 사상구가 이제 부산의 교통 중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어떤 사업들이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지부터 조금 이제 알아보고 네. 어떻게 하실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형적인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사상이 좀 어떻게 보면 사통팔달 정도로 잘 돼 있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그 결과물을 구축하는 과정에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전 마산간도 하고 있고 사상 하단간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 복합 환승센터도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시외버스 터미널도 있고 기존 도시철도도 있고 엄청나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계획된 도로가 사실은 부산시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를 써야 되는 부분에 그 도로를 활용해서 또 지하철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교통 중심지에 이제 사실은 사상구의 계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 안에 조금 안전하게 교통망이 완성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교통망의 부분들을 있는데 이거를 조화롭게 쓸 수 있게끔 환승센터나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에 내려서 기차를 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뭐 시외버스를 탄다든지 이렇게 거미줄처럼 딱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좀 많이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교통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또 구정 운영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어떤 현안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속도보다도 뭔가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안전하기도 하고 또 탄탄하고 완벽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건대 제가 작년 우리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꼽아 보니까 제법 많이 이루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는 이제 그 시작을 하는 부분들조차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은 됐고 이런 시작된 부분들을 차근차근하게 정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갈등 요소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편향적이지 않고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고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민원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네. 그런데 해결은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법을 따지고 규정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서도 갈등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저의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닥쳐지는 대로 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진짜로 사상을 잘 팔 수 있는 사람, 알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들어오니까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23만의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어떤 자리에 가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은 저한테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하면서 주민의 대표적인 소리들을 어느 기관이든 어떻게 계속적으로 나가서 제시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상그룹 위해서 남은 임기도 열심히 뛰어주시리라 믿고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대근 사상구청장과 함께했고요. 또 함께해 주신 박철우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된 특집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